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장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그 매장에 스토리를 입혀라. 그 스토리를 가지고 차별화를 만들고 그 차별화를 가지고 브랜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뭐 강의나 유튜브나 책 이런 데서 많이 접했을 거예요. 외식업에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매장들을 한번 보면 예전에 며느리도 몰라 했던 마봉림 할머니 떡볶이나 1008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맛이 완성됐다는 뭐 KFC 치킨, 그리고 대전에는 이 빵집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알려진 성심당 빵집, 이 같은 많은 매장들이 그 매장들만의 그리고 그 브랜드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장마다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고유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브랜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국영수 위주로 학원 안 다니고 예습복습 철저히 하면 서울대 가. 뭐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가 브랜딩을 해서 런칭한 매장들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야, 메뉴가 바뀌었네. 예뻐졌어. 인테리어가 정말 좋아졌어. 이렇게 메뉴도 잘 되고 인테리어도 새로 리뉴얼이 되니 사람이 오고 장사가 잘 될 수밖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메뉴,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저희가 하는 대부분의 매장은 스토리가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럼 본론부터 얘기해서 스토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 많이 알려진 얘기긴 한데 네 글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주, 근, 사, 주. 첫 번째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매장에 가장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한 가지를 주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매장 가서 상담하면 사장님 매장에 가장 강력하게 혹은 가장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장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는 화학조미료를 쓰지 않고 국내산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열 몇 시간씩 숙성하고 끓이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게 과연 스토리일까요? 스토리는 맞죠. 근데 아무도 관심 없는 나만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취업할 때 이력서 쓰잖아요. 자기소개서 쓰면 저는 1남 2녀 중 2남으로 태어나 유복하진 않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항상 성실하다는 부모님의 가훈에 따라서 쪼쪼쪼쪼 이렇게 쓰면 한두 글자 읽고 면접관들은 그 이력서 버립니다. 매장의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10몇 가지 재료를 넣고 이걸 곱게 갈아서 끓이고 짓고 빻고 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스토리여야만 이게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매슬로의 욕구 5단계. 1단계는 생리의 욕구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5단계는 자아실현의 단계.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기존에 정해져 있는 거 말고 새로운 거, 다른 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걸 주장하는 데서부터 스토리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 그 스토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저희가 했던 이 감성연어집은 사람들이 인테리어 너무 좋아요, 메뉴 너무 예뻐요 라고 하지만 여기에 출발은 이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한 가지였어요. 30대 여성분 두 분이 운영을 하시는데 한 분은 바텐더 출신이고 한 분은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면 이 바텐더 출신과 선생님들이 이 매장에 나와서 본인들이 잘하는 것들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해서 이런 인테리어가 나온 거고, 두 분의 여성의 이미지를 담은 장미를 연상시키게 하자라고 해서 빨간 컬러와 장미를 컨셉으로 한 거고요. 광선집 같은 경우는 오피스 상권이 전역만 되면 대부분 다 죽잖아요. 횡하고 그 거리에 이 집만 임팩트를 줘서 사람들이 저 집 뭐야? 그러면서 저 멀리서도 찾아와서 놀 수 있게 만들자라는 컨셉이라서 디자인이 나오게 된 거고요. 서울 종로에서 호텔 대관 뺨치지만 호텔보다 저렴하고 깔끔하고 분위기 좋은 공간을 만들자라고 태어난 곳이 한일옥.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캠핑의 느낌을 만들자라고 만든 것이 옥상별관. 남들 다 중국집에 가면 고량주 마시고 소주 마시고 아저씨도 이러는 분위기에서 데이트할 수 있는 중국집을 만들자라는 스토리에서 시작된 하우츠 도쿄. 여기뿐만이 아니고 저희랑 하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결국엔 왜 이런 디자인이 나왔고 왜 이런 메뉴가 나왔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베이스가 되고 그 근거를 가지고 인테리어랑 메뉴를 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모든 스토리와 이 모든 주장과 근거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돼요. 뭐 예전에 보면 우리는 유기농만 씁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관계없는 재료들 막 매입해서 쓰고 우리는 뭐 시골 어디서 가져온 뭐를 쓰지만 알고 보니까 수입산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스토리든 억지로 만들어내면 안 돼요. 무조건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오래가고 사람들의 뇌리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게 거짓인 걸로 판명이 나면 그냥 브랜드는 수명이 끝이에요. 마지막은 그걸 다시 한번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장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메뉴로 주장하고 인테리어 주장하고 음악으로 주장하고
내가 고객을 응대하는 걸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많은 경우 매장에서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런 기능도 있고 우리는 저런 기능도 있고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 같아요. 근데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게 뭐 음식이든 매장이든 뭐든 간에 기능이 적어질수록 스토리는 강력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이 쇼핑백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용도는 하나예요. 종이 쇼핑백. 아니면 뭐 바닥에 깔고 앉는 돗자리 대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샤넬 로고가 하나 박히는 순간 이건 2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샤넬에서 만든 쇼핑백 이러면서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TV나 뭐 스마트폰이나 뭐 애플을 빼고는 아이폰을 빼고는 스토리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기능에 사람들이 몰입을 하게 되고 이걸 파는 사람도 그 기능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그 기능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는 잘 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고 뭐 몇 대째 뭘 하고 있고 좋은 가격에 양도 많이 주고 맛도 있고 양념장을 며느리는 모르고 이러다 보면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 가지가 뚝심이 있어요. 그럼 저 사람 일관성 있네. 저 사람 배포가 있어. 뚝심이 있어. 사람 괜찮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도 저도 아니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면 저 실없는 사람 뭐 이랬다 저랬다 해 라고 하면서 그 사람 자체의 매력을 잃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느 시대든 사람들은 그 시대에 부족한 것에 열광을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만약에 지천에 깔려있다? 그럼 다이아몬드는 똥값이에요. 매장도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브랜딩의 시작은 뭐 인테리어니 메뉴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작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작은 스토리에서 시작이 되고 그 스토리를 일관되게 여기저기서 자주 고객에게 보여주는 게 스토리텔링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사랑해요.